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한국 사회에 키워드가 세 개가 생겼네요. 하나는 북한 미사일에 대응한다고 동해로 보내야 되는 대응하던 미사일을 도리어 우리 국민에 있는 곳으로 도리어 이제 실수를 해서 떨어지게 하고, 어제 강릉이 그 밤에 난리가 났던 것 같습니다. 좀 국방부가 빨리 대응해가지고 그게 숨길 것도 없는데 신속하겠다면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불안에 떨지 않았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또 좋은 소식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한테 IRA법에 대해서 진지하게 협의를 하자. 부통령을 보내고 난 뒤에 또다시 이게 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부통령이 와서 방안을 하고 상당한 진지한 의견을 나누고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친서를 보내가지고 이 IRA법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하겠다. 참 좋은 상황이죠. 이번에 영국 여왕 조문을 가서 외교를 잘 하고 왔다고 우리가 그렇게 좀 칭찬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친서까지 보내서 대한민국 경제에 걸림도 될 수 있는 IRA 법에 대한 협의를 다시 하겠다는 진지한 의사를 비추었지요. 그리고 또 국정감사가 시작했는데 아직까지도 정쟁에 휘말려 있지. 이 지금 민생에 급박한 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대해 가지고 대책을 내놓는 소리가 안 나와요. 지금 심지어는 외환 보유액에 참 유가증권이 있는 것이라든지 SDR 이런 것들을 빨리 풀어가지고 우리 무역금융 쪽에 넣어줘서 어쨌든 올 한 해 마지막까지 480억 불 이상의 무역 적자가 안 나오도록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좀 신경을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쟁도 중요하죠. 두 정당이 서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총선도 의식하니까 또 이제 당의 후보가 되려 그러면 보수의 눈치도 봐야 안 됩니까? 그래서 국정감사장에서 국정감사와 아주 동떨어진 발언을 하고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려하는 이들이 참 많지요. 참 지금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며칠간 이 미국의 연방 준비위에서 계속 금리를 올린 데서 걱정을 하고 많은 의견을 나누어 봤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1971년 닉슨 선언으로 인해 가지고 국가 채무를 기준으로 한 화폐 제도를 하기 전 브레튼 우주 체제 속에서는 이 근본이제니까 미국이 예를 들어 가지고 어느 나라를 지원하더라도 미국의 금자산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투자 주도형 세계 경제로 갈 수가 있었는데 이제 미국이 전 세계의 경찰 국가 역할을 하다 보니까 많은 이제 야경비를 써야 안 됩니까? 군사적인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71년도에 미국의 채무를 담보로 한 국채가 결국 채무죠. 몇 년 뒤에 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아메리카라는 큰 나라가 갖겠습니다 하고 발행하는 거니까 이 채무를 담보로 한 채무 주도형 경제 성장으로 갔던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1991년도 그래 1971년도에 브레튼 우주 체제에서 벗어나서 국채를 담보로 한 달러를 발행하고 채무 주도형 경제로 가고 난 뒤에 바로 20년 만에
미국 경제에 그 대위기가 났습니까? 그리고 또 거의 20년에서 뭐 조금 덜 되지만은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지요. 그리고 또 3년 뒤에 2011년도에 유럽 국가들의 그 채무 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참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금본위가 가진 화폐 제도의 장점은 무엇이고 채무 본위 제도가 가진 화폐 제도의 장점이 뭐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어린 학생들에게까지도 이 화폐 제도의 근본적인 발행의 어떤 방법이나 이런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 활동에 대한 이런 인식을 어릴 때부터 이제 해야 되지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은 이제 채무 주도형,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를 담보한 채무 주도형 경제 체제 아래에서는 미국의 US 달러가 기축 통화가 된 이상에서는 우리가 어쨌든 무역 금융에서 적자를 막아내지 아니하면은 정말 국가가 갖고 있는 그 기본적인 에너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쟁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좀 정쟁은 좀 쉬고 지금 국가가 갖고 있는 외환 보유액을 가지고 수출입 업체들을 좀 밀어주고 이래서 무역 금융을 잘 막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경제 전쟁을 가지고 핫와 뜨거운 전쟁이라 하지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경제적 수단, 금융 수단이 무기화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 이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채무 제도의 주도 경제 성장 속에서는 꼭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신용, 크레딧이죠. 크레딧, 트러스트 이런 단어가 들어가는데 실제로 우리 한국의 그 금융 업무나 한국은행 업무를 보면은 이 트러스트 업무에 대해서는 아주 지식이 전무하거든요. 자, 한번 보십시오. 이 핫와 이 경제 전쟁을 할 때 보면은 힘 있는 나라들이 첫째 무엇을 하냐? 자산 동결을 합니다. 지금 이란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란 혁명 수비대 문제 때문에 미국이 이란의 자산을 동결했잖아요. 심지어는 이란이 우리 한국으로부터 받을 우리 은행에 있는 석유 대금을 받지 못해 가지고 우리 선박에 그 선박도 피납을 하고 우리 선원도 그 압류를 이란에다가 가두어 두었다가 이제 며칠 전에 풀어줬지요. 한국의 우리은행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기름 대금을 받을 수 있을 수 있다 해서 풀어졌는데 그게 또 그 저변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바이든이 중동을 갔을 때 사우디 왕자한테 얼마나 냉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우디는 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지만은 그래도 러시아하고 좀 가깝거든요. 지금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한국에 그 사우디에 있는 바그라프라는 스틸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그 세컨드 스틸이 있어요. 레일. 그런데 이것이 사우디 게 아니거든요. 어디 거냐? 뭐 혹자들은 G7 국가 거라 하는데 거의 러시아 거로 판정이 돼요. 이것을 사우디가 수출하지 않습니까? 사우디의 상공회의소나 또 사우디의 뭐 우리나라처럼 무역공사처럼 이걸 관리하는 상급 공사의 승인을 받고 자기들이 생산한 그 스틸이 세컨드 스틸이 아닌데 그 뭐 G7 국거든 러시아 거든 그 레일을 수출하는 거예요. 이제 그만큼 이 사우디와 러시아 관계는 아주 묘한 그런 서로 돕는 관계가 과거 있었거든요. 근데 바이든이 이제 그 사우디한테 얼마 전에 냉대를 안 받았습니까? 그러고 난 이후에 밖으로 많이 표가 안 나지만은 그
이란과의 관계를 풀어야 된다는 그 국제 어떤 힘의 원리 속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거기에 이제 억류돼 있던 우리 선언도 며칠 전에 풀어졌죠. 풀어지면서 이란 정부에서 말했죠. 이제 우리 원유값을 이제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핫와 경제 전쟁이 벌어질 때는 자산 동결을 먼저 들어가고 압류를 이렇게 씁니다. 이것이 결국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축통화제도의 주축을 이루는 그 달러의 채무제도의 성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왜냐? 금융수단을 무기화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근본이제 속에서는 금융수단이 무기화가 못 돼요. 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금과 같은 양이 해외에 그 달러가 나가 있으니까 만일 내가 딴 나라의 자산을 동결했을 경우에 우리 달러가 미국 달러가 밖에서 또 동결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금이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못 하는데 이 채무 제도의 화폐 속에서는 금융 수단이 무기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본 시장의 접근을 봉쇄하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같으면은 이 미국이 러시아가 이 자본 시장에 접근하는 걸 봉쇄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이냐? 러시아의 그 석유 가격의 뭐 상한선이라든지 러시아 그 원유를 파는데 애로사항을 주든지 실제로 과거 1887년도에 그 독일이 러시아의 군사 증강을 저지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의 주식이나 국채를 매입 못하도록 금지를 시킨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독일이 아주 이제 강하니까 지금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거와 똑같은 거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느냐? 금수 조치, 교역 차단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 근본이제가 아닌 채무제도의 화폐 속에서는 기축통화를 가진 나라가 금융수단을 가지고 무기화를 할 수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무슨 일을 하다가 갑자기 상상치도 못한 일을 당하면은 뜨거워 이렇게 안 합니까? 그래서 붙여진 게 핫와 이게 이제 한마디로 기축통화를 가진 나라들이 취할 수 있는 무기예요. 미사일보다 더 강한 무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이 속에서 국가 간의 경제적인 갈등이 많이 생기거든요. 과거에 그 프랑스의 두골 대통령은 이런 것을 간파했기 때문에 두골은 어찌되었든 미국의 기축통화 체제에서 벗어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 노력의 결실이 결국 이제 유럽 공동체를 이루어내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근본이자가 아닌 이 채무 화폐 제도 속에서 우리도 신용 수단이라든지 그래 크레딧이라든지 트러스트를 많이 활용하는 이러한 금융 기법을 발행해야 돼요. 어릴 때부터 어린 초등학생들에게 화폐 제도의 어떤 발생과 이런 걸 가르쳐주고 또 제가 강조하지만은 금융 트레이드들을 양성할 수 있는 대학의 학과도 만들고 또 국가가 거기에다가 신용수단을 줘가지고 너희들이 한번 청년과 장년들이 이런 것을 배워가지고 채무제도의 화폐의 장점을 살려가지고 채무화폐를 가지고 실질적인 경제화폐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야 돼요. 자 보십시오. 지금 달러가 이 가치가 높아지니까 영국이든 한국이든 지금 달러 가지고 뭐 부동산을 매입하고 이런 것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왜냐? 그럼 환율 차이가 있으니까. 결국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채무화폐의 달러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땅을 사고 영국의 집을 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것을 정리하게 되면은 샀는 부동산이 고스란히 달러가 돼가지고 자기의 본국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러한 고리의 그 순환이 결국은 지금 이렇게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갖고 왔다. 이런 금융위기에서 살아날 길은 우리가 빨리
무역금융의 적자를 막아내야 된다. 그래서 오늘 하루라도 빨리 국회에서는 정쟁을 멈추고 이 무역금융을 어떻게 지원하는 것을 굉장히 진지하게 의논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러한 상황이 많이 벌어지니까 지금 국내에 베네수엘라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이 내셔널 펀드가 움직여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베네수엘라의 멀티톤 노트 MTN이라든지 브라질의 MT 이런 것들이 지금 국내에 가짜들이 움직여요. 그러면은 오늘 하나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이 가짜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들이 유로 클리어 스크린의 페이퍼를 보여줍니다. 보여주지만은 유로 클리어 스크린 페이퍼는 24장이에요. 그런데 이 가짜를 갖고 다니는 사람들은 가짜를 제시하는 딜러들이죠. 그러니까 이 딜러들도 이게 가짜인지 몰라요. 브라질이나 베네수엘라들의 나쁜 사람들한테 그걸 받아가 돈을 주고 받아왔을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어떤 에이전트 계약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딜러가 된 거예요. 이 딜러들은 이 국채 딜러죠. 실제로 브라질이나 베네수엘라의 그 국채는 인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뭐 어떤 대기업에서도 그 대행으로 파는 에이전트를 해요.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큰 MTN인데 금액이 유로 클리어 스크린에 등록된 페이퍼가 한 ISN 넘버에 22장밖에 안 보여줘요. 그거는 가짜다. 왜? 나머지 23번, 24번을 못 보여주는 거예요. 왜 못 보여주느냐? 거기에는 트랜스퍼 오너십. 누구한테 어떻게 A라는 사람이 초창기에 이것을 ISN 등록했다가 유로클리어에 등록을 했다가 B라는 사람에게 보여줬는 하나의 우리가 저 법인 등기부 등본을 띄면은 법인의 소멸사항 이런 거 다 드러나듯이 그 드러나는 사항들이 초본 사항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안 보여줘요. 안 보여주기 때문에 자기들이 짜집기가 가짜 맞는 것이 드러나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의도를 다니는 거나 뭐 심지어는 대학 교수라는 사람도 그걸 갖고 다니는데 이게 전부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24장 유로 스크린 페이퍼가 없는 MTN이나 이런 다른 나라의 국채들은 절대 손을 대시면 안 된다. 그 사람들은요 만나면요 온갖 가문이 있어 여러분들을 현혹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유로 클리어 스크린 한번 봅시다 해가 그게 22장이라 그러면 아이고 24장 맞춰오세요. 그때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고 또 주변에 혹시 그런 베네수엘라나 브라질의 그 MTN이나 이런 거 딜러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가르쳐 주세요. 그거 유로 클리어 스크린 24장이어야 되지 22장 그 엉터리니까 그런 거 손대지 말고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내일 또 한 번 더 강조 드리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어찌됐든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이 나라에 비록 고금리, 고환율, 고물까지만은 우리라도 힘을 합쳐가지고 이 상황을 다 대처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